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신문 브리핑입니다. 오늘 아침자 조선일보 국제면 기사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 우방국인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곧 참전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 언론 CNN은 미국 및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당국자들을 인용해 벨라루스는 이미 참전을 위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나토 관계자는 벨라루스가 현재 전투에 참여 중인 징후는 없고 실제 개입 여부는 러시아가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때 벨라루스는 서쪽은 러시아, 남쪽은 우크라이나를 맞댄 국가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를 도와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지원은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이전부터 자국 내 병력 배치를 용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아침자 중앙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코로나19 사망자에 포함되지 못한 초과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과 사망이란 감염병 등 특이한 사건으로 통상적 수준을 넘어선 사망이 발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코로나19 격리 기간 이후 숨진 전 코로나 확진자와 의료 현장 혼란으로 인한 일반 질병 추가 사망자 등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뇌졸중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됐지만 큰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았고 격리 해제 일주일 뒤 상태 악화로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기도 코로나 거점병원 김부섭 원장은 코로나에서 격리 해제 뒤 숨진 환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코로나 사망자는 정부 발표의 2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달 1일에서 21일 초과 사망자가 예년의 연평균 증가율을 이미 넘었으며 22일 0시 기준 5일째 코로나19 사망자 3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자 한겨레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는 정부 이양의 핵심이라며 집무실 용산 이전 제동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이 최고의 대비태세를 유지할 때이며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신냉전 구도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전날 윤석열 당선자의 집무실 이전 지원 요구를 거절하며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인수위원회 운영경비가 포함된 58억 원 상당의 지출안이 의결됐으며 윤 당선자가 요구한 496억 원은 국무회의 안건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윤 당선자 측은 집무실 이전 비협조가 새 정부 발목 잡기라고 반발하지만 안보 공백을 무릅쓰고 집무실 이전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브리핑의 김세희였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가득한 대학 캠퍼스에서의 좋은 관계 잘 만들어가고 계시나요? 이때 한동안 만남이 단절된 삶으로 오랜만에 대화가 낯설어 말이 잘 나오지 않는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론의 저자 데일 카네기와 함께하는 관계를 위한 작고 소중한 팁 공유합니다. 관계를 여는 시작은 조금 어렵더라도 한번 시도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러워질 거랍니다. 관계 맺음에 도움이 될 방법을 제안하는 관계 발전소 지금 시작합니다.
진심,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은 상대를 만났을 때 거짓 없이 참된 마음을 건네고 계시나요? 데일 카네기는 상대에게 호감을 얻는 방식으로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라 조언합니다. 그저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보다 더 돈독한 관계를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하죠. 많은 이들이 강아지를 가족처럼 끔찍히 생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강아지는 인간에게 관심을 갖고 가장 친밀하게 구는 동물이기 때문이죠. 최근 사람들을 만나며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복기해 봅시다. 상대를 만나 기쁜 마음을 갖거나 그의 말에 진심으로 공감했나요? 기꺼이 진심을 내어준다면 호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지금 들으시는 곡은 메이의 유어스입니다. 살아가며 마주하는 다양한 사람들,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상황을 이해하고자 애를 써보지만 때론 마음을 이해해야 하는 때가 있는데요. 왜 시험 기간만 되면 딴짓을 하고 싶을까?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사회와 개인, 집단의 상황을 관찰하며 심리학으로 풀어내고 꼼꼼히 기록하는 일정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인간의 행동과 심리 과정을 이해하고 떠오르는 궁금증에 답을 찾는 시간, 심리학 관찰일지 지금 시작합니다. 대면 수업을 하다 보면 학번과 상관없이 모르는 게 종종 생기는데요. 5호관 남, 5호관 북? 학생회관은 또 어디람? 수업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마음이 조급해지는 순간입니다. 이럴 때 핸드폰을 켜 연락해 물어볼 사람을 열심히 찾거나 지나가는 이에게 용기 내 물어본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때 부탁하는 행위로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호감을 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탁으로 호감이 발생하는 심리작용, 관찰일지 벤저민 프랭클린 효과 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탁을 관찰하던 중 벤저민 프랭클린 효과를 찾았다. 벤저민 프랭클린 효과란 도움을 준 사람이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게 호의를 느끼는 현상입니다. 이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정치 일화인데요. 프랭클린과 펜실베니아주 의회 의원이었을 때 그와 정적이었던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었으나 비위를 맞추고 싶지 않았던 프랭클린은 자신의 정적에게 그가 매우 진귀한 책을 소장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책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프랭클린은 책을 빌려본 후 감사 편지와 함께 책을 직접 돌려주었고 두 사람은 절친한 친구가 됐답니다. 효과의 이름과 내용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그럼 부탁을 들어주는 행위가 어떻게 호의를 만드는지 좀 더 공부를 해볼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관찰일지 작성 이어가 보겠습니다. PH1과 백예린이 부른 널디 러브입니다.
직접 요청이나 부탁을 해오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며 우리는 실제로 그 상대를 더 친근하게 여기는데요. 이런 효과는 우리의 게으른 두뇌에서 비롯한 거랍니다. 우리 뇌는 모든 게 맞아떨어져 생각과 행동 사이에 조화가 이루어질 때 상대방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지 않고 편하게 쉴 수 있기 때문이죠. 생각과 행동 사이에 빚어지는 부담스러운 모순. 이것을 심리학은 인지 부조화라고 부른답니다. 우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상대에게만 호의를 베푸는 걸 당연하게 여겨 누군가의 부탁이나 요청을 들어주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우리 뇌가 못 박아 버리는 거죠. 이렇게 생각과 행동이 조화를 이루면 우리 뇌는 다음에 그 사람, 즉 우리가 좋아하는 게 확실한 사람의 새로운 부탁도 기꺼이 들어주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 부탁을 하는 순간 이미 또 다른 부탁을 할 문이 활짝 열리는 거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부탁을 무리하며 수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우리 뇌가 그 사람의 부탁을 계속 들어주도록 강요하는 데에 휘둘리지 않도록 말이죠. 물론 이 효과를 자신을 위해 상대를 희생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 알고 계시죠? 여기까지 어느 정도 공부했으니 벤자민 플랭클린 효과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관찰할 준비를 해볼까요? 따마의 Do It For Love, 레드 핫 칠리 페퍼의 Sick Love 듣고 관찰 이어가겠습니다. 아침 햇살은 밝고 텅 빈 하루를 살아 난 나이는 적지 않아 yeah. 가끔씩 궁금해져 어딜 향해 Say goodbye to all and everything you own. California dreaming is a petty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효과는 문간의 발 들여놓기 기법으로도 불리며 예스로 예스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호감을 얻고 싶은 상대에게 거부할 수 없는 작은 부탁을 합니다. 즉 아무 필요 없는 아주 사소한 부탁으로 상대의 경계를 살짝 푸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소한 부탁을 들어준 것에 보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답해주면 상대방은 주고받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 더는 호감을 키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답하지 않았을 때 저 사람이 좋아서 그 부탁을 들어준 거야 하고 합리화하는 거죠. 한편 1994년 스티브 잡스도 한 인터뷰에서 이 효과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야말로 꿈을 꾸기만 하는 사람과 꿈을 실현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라고 말이죠. 필요한 도움을 잘 얻어내고 호감도 얻을 수 있는 벤자민 플랭클린 효과, 매력적이지 않나요? 자, 이제 관찰일지의 결과와 소감 차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관찰일지를 마무리하며 사소한 부탁으로 상대의 호감을 살 수 있고 이는 우리 뇌가 인지 부조화를 꺼려서 나타나는 효과라는 걸 알게 됐다. 낯선 이에게 친밀감을 얻는 방법으로 벤자민 플랭클린 효과를 적용해봐야겠다. 길을 묻거나 간단한 작동법 등을 묻는 건 진부하지만
물꼬트기엔 좋겠어. 자, 그럼 새소년의 난춘 들으며 다음 주 이 시간 새로운 심리학 관찰일지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보도의 최미빈, 기술의 양혜민, 진행의 전 김세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대 나의 작은 심장에 귀 기울일 때 입을 꼭 맞추어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